예, 오늘의 정치권 소식 하나가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너무 추웠죠? 오늘은 좀 풀렸습니다. 그래도. 예, 다행입니다. 그 정치권은 좀 추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하고 예를 들면 친박계 간에 있어서 겉으로는 전략공천 인재 영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것 같고 일부 분석에 의하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고위원직에 김무성 대표가 지명한 것은 최경환 의원을 의식해서 내정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새누리당의 이 당헌 당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대표가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당의 대표가 권한 행사할 때 청와대하고 협의한다든지 대통령하고 친한 개파하고 협의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표가 자기 권한 행사했는데 그걸 자꾸 시비해서 하면 말입니다. 그거 흔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험지 출마론이 맨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명 인사들은 다 험지에 나가라. 그러고 심지어 예를 들면 불출마 선언한 사람, 당신 인천으로 나가라. 또 불출마 선언한 사람, 당신 이번에는 마포로 나가라. 또 정청래과 대처. 바로 김태호 최고위원 얘기인데 아니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 자꾸 어디 나가라. 결국 이게 전략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거는 어디로 배치하는 건 전략적이라고 말할 때, 그 전략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공천을 받는 과정은 이 상향식으로 해서 경선을 통하니까 그건 또 이 전략공천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제 배정을 해서 좀 어려운 데 나가라 한 것은 당을 위해서 당의 대표가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고심한 끝에 나온 하나의 대안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여당 대표할 때 말입니다. 만약 지면은 이 대통령 업적 가지고 표를 모으지만은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졌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임명 안 한 것은 오히려 이 대표가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게 친박의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건 저는요, 이 전 대법관이었던 그분도 말이죠. 총리 지명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사실은 당에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 때도 공을 세웠고 그래 그만한 대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리고 이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제 친박을 대표해서 자기 선거구 지역에가 싸워야 되고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 최고위원보다도 더 말입니다. 막강한 친박의 신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분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대표가 적절하게 이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사사건건 시비하면 말입니다. 그건 이제 분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험지에 나가라겠는데 결국 본인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 입장에서는 한석이라도 더 건져야 되니까 당신이 거기 나가면 당선돼서 당한테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 나가주라 이거지. 당신 거기가 떨어지기 위해서 가거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자,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인데 이제 그 야당 더민주 얘기 잠깐만 해보죠. 노영민 의원하고 신기남 의원 각각 이 당원 자격 정지 노영민 의원은 6개월, 신기남 의원은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서서 친노 청산하겠다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작품이 나왔다 이런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표?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동의할 만하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요, 문재인 대표가 내일 대표직을 물러난답니다. 그거 결정은 오늘 나왔어요. 그럼 이거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나온 결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이 왔다 해서 그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재인 이 대표의 그 의중도 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사실 본인들 입장에선 모두 다 의혹 수준인데 가혹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난 청탁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영민 의원도 이제 본인이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선거에 못 나가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한테는 사형 선고죠. 예. 그리고 이 야당이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제대로 뭉쳐 간다면은 이런 문제도 덮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로 이제 그 선명성 경쟁을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더 야당으로서의 정통을 가지고 적임자니까 우리를 지지해 주시오. 그런 취지로 지금 이런 그 희생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쟁하는 관계, 야당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이 도덕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고 거기 희생자가 나온 거죠. 자, 지금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쟁의 한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천정배 의원과 안철수 의원 측인 국민의당 손을 잡았어요. 합당을 하고 이름은 국민의당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갑자기 결정이 되니까 더민주 측에서 아니 천정배 의원 우리랑도 협의 중이었었다. 뭐 지분 뭐 이중 플레이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고 천정배 의원은 아예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꾸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정치 풍토가요.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깨지면 말입니다. 그 안 이루어진 건 지나가버린 겁니다. 그러지 그 내막까지 들춰가지고 그냥 상대방한테 말입니다. 침뱉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정치 풍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적인 약속이지 절대적인 약속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요. 언제나 결정한 사람은 일방통행입니다.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하고 뭐 박주선 의원하고 박준영 지사, 김민석 의원이 모여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치자 이렇게 또 뭐 합의를 봤다고 요 며칠 전에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정배 의원이 이제 이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 만나서 통합을 선언하고 나니까 또 그 박주선 의원이나 박진영 지사 그쪽에서 우리하고 약속해놓고 자기가 독자 행동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요, 그만큼 무슨 약속을 해놓고 지켜야 되겠다는 신뢰가 제대로 안 섰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정착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본인은 그런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죠. 증명할 그러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보기는 썩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어떻든 말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언론 보도 이런 의혹 보도가 많아요. 뭐냐면 그 통합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 통합 기자회견을 안철수 의원은 몰랐다. 합당 기자회견을.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전 대표가 문자로 먼저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공지했기 때문에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모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해서 결론 얻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측,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 측하고 이제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좀 우려라기보다도 걱정하는 측면이 뭐냐면 안철수, 김한길 두 전직 대표는 상당히 보수 온건주의적 인상을 주고 있는 반면에 천정배 의원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색깔이 어떻게 같이 한 군데에 녹여날 수 있을까? 여기다 정동영 전 의원도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다 같은 당에서 공존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중도를 표방했는데 그때 다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 속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좌클이 간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어쨌든 혼자 그런 진보적인 성향 그것만 가지고 혼자 가가지고는 결국 단기 필마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의 포괄적인 지지를 못 받으니까 여러 요소가 합쳐가지고 협력하는 그러한 정당 운영이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게 좀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좀 진보적 인사가 들어와도 과거에도 예.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그리고요. 말씀이신데요. 당내에서는요. 적어도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서 이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자질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